남았다라는 것과 부족하다라는 것을 서로 관점을 바꾸어가며 생각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이들이 얻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심화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심화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교재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가지고 심화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다루어져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주도로 혼자서 공부할 때가 아니라 학원에서 심화 교재로 공부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아이들이 얻어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저는 이제 샘플로 최상위 교재를 들고 와봤습니다. 최상위. 뭐 A급이든 최상위든 어떤 교재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심화가 선행이다, 선행이 심하다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중등 심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푸는 행위를 통해서 생각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유연해지고 사고가 확장이 되어야지 심화 수업이지,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넘어간다, 어려운 교재를 한 권 끝냈다, 이것은 심화 수업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상위 2스텝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문제 한번 쫙 훑어보고 제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제가 수업했던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을 새로운 기호로, 나머지에 대한 연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약속을 하고 식을 하나 줬는데, 참고로 답은 6이에요. 참고로 요 계산을 쭉 해보면 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4 더하기, 그리고 안에는 1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곱해서 2가 되고 4니까 6이네?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히려 3스텝에 있는 문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3으로 나누면은 2가 남고요. 5로 나누면은 4가 남는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1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시 딱 보자마자 답은 바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생각이 확장이 돼 있다면. 자, 차근차근 한 단계씩 나아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요, 5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즉 3의 배수기도 하고 5의 배수기도 하다라고 하면은 15로 나누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즉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한 숫자는 15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3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고 5로 나누었을 때도 1이 남는다라면 15로 나누었을 때는 얼마가 남겠는가? 라고 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1이 남는다라고 쉽게 답합니다. 3의 배수 중에서 1이 많은 애랑 5의 배수 중에서 1이 많은 애들 둘이 겹치는 곳에 역시 15의 배수 중에서 1이 남으면은 역시나 3과 5로 나누었을 때도 1씩 남겠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 해서 1이 남는다까지는 자연스럽게 확장이 돼요. 근데 지금은 1이 남고 1이 남고 혹은 2가 남고 2가 남고가 아니라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5로 나누면 4가 남는다라고 해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심화 수업의 목적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확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여줘. 아이들에게 자,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컵의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니?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두 컵에.
그럼 보통 아이들은 2cm씩 낮다 혹은 2cm씩 모자라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보라고 해요. 자연현상에서 관찰하는 너희들의 방식이 수학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그 감각을 수학에도, 수학 문제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 자, 이제는 2가 남고 4가 남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지? 1이 모자란다라는 것이 보이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1이 남고 1이 모자라고 1이 모자랄 때는 역시나 10으로 나눴을 때도 1이 모자란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제는 5로 나누었을 때 4가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남았다라는 것과 부족하다라는 것을 서로 관점을 바꾸어가며 생각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이들이 얻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꼭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예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화 수업을 한다라고 함은 머리를 쓰게끔 만드는 건데 단순히 막 고민하고 힘들고 길게 막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각을 유연하게 확장시켜서 다른 관점에서 내가 배우는 학문을 다시 한 번 더 관찰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상희 교재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할 텐데 힌트에 이런 게 있어요. 힌트에 보면은 그냥 대놓고 어떻게 풀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애들이 생각이 확장은 되지 않았는데 힌트를 보면은 답을 맞춰요. 남았다라는 것과 모자라는 것을 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냥 힌트를 보면은 답을 맞추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 최상위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저는 자체적으로 힌트를 지운 편집 교재를 썼습니다. 애들은 교재를 하나씩 다 사기는 하는데 교재는 들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제가 출력한 교재를 썼는데 즉 심화 수업을 듣는다라면은 선생님이 심화 교재에 아이들이 생각해 볼 기회를 빼앗아가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하고 적당히 뭔가 편집된 그 선생님만의 자체 교재로 쓰고 있는지 학원에서 만약 심화 수업을 들으신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이 뭔가 바뀌고 유연해지고 확장이 되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매 수업 시간마다 한 포인트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지 저는 심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경시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뭐 고등 심화까지 칠 수도 있는 선생님이 중등 심화를 하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고의 유연함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그냥 풀 때는 풀어서 맞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되고 생각이 많이 유연해집니다. 혼자서 다 뚫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나머지와 모자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없어도 돼요. 그냥 혼자서 심화교재 푼다는 것만으로도 수학적인 실력은 굉장히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 웬만한 풀이는 선생님이 그냥 진행을 해줄 테니까. 틀리거나 못 풀어온 거에 대해서 그냥 백업을 해줄 테니까. 그렇다면은 생각이 얼마나 확장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